안녕하세요. 들어본 직업, 못 들어본 이야기. 직업의 세계를 까고 까서 직업의 속살을 대장내시경 마냥 깊숙이 들여다보는 직업 다큐. 직업의 속살 김속살입니다. 궁금한 게 항상 많은 이승우 변호사입니다. 속살님, 네, 시작은 쉬운데 계속하기 어려운 것들 뭐가 있을까요? 다이어트나 네네. 악기 배우기나 결혼 생활 모르겠는데. 직업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아, 어떤 직업은 시작하기는 좀 쉬운 편인데 막상 또 잘해서 오랫동안 장수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직업이 있죠. 헤드헌터라는 직업이고요. 오늘의 게스트인 JM 파트너즈의 한선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건가요? 헤드헌터라는 직업을? 네, 주변인이 이 서치펌을 시작하게 되셨나 봐요. 설립을 네네. 하게 됐는데 네네. 저는 당시 이제 강사를 하고 있었는데 사교육에서 네. 한번 이 일을 해보겠느냐는 제의를 하시더라고요. 네네. 뭐 당장 수긍을 했죠. 하겠다고 했죠. 왜냐하면은 아이들을 좀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 좀 지루했던 부분도 있고 뭔가 어른을 상대로 하는 일은 재밌겠다. 단순히 그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. 아, 그럼 배경 지식이 없는데 그러니까 네, 헤드헌터를 하시기 전에는 네. 아이들을 가르치는 네네. 일. 그래서 아무 배경 지식 없이 정말 무식하게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첫날 업무를 하고 너무 재밌다. 하루 일하고 네, 하루 일. 너무 재밌다는 생각이었어요. 어떤 부분이 그렇게 재밌어요? 이제 헤드헌터 같은 경우는 보통 CV를 많이 보거든요. 어떤- 이력서를 아, 예, 많이 예, 보고요. 네, 네. 저희가 이제 줄여서 커리큘럼 바이러라고 예. 해가지고 예. 이제 CV를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죠. 보다 보면은 그 한 분의 인생이 다 보이는 거죠. 어떻게 해서 여기를 갔고 여기는 이직하면 안 됐었는데 뭐 어떤 사람의 그 일생을 이 종이 한 장으로 보는 게 그렇게 흥미롭더라고요. 주말에 안 가잖아요, 회사를. 네네. 그럴 때는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, 월요일. 오, 그 정도? 네, 그런 정도로 굉장히 재밌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시작한 지는 45살 때 시작을 했거든요, 처음에. 네네. 아, 딱 지금 제 나이인데요? 아, 그러신가요? 예, 그럼 나도 할 수 있는 거구나. 네, 그렇게 늦게 시작을 해서 15년간 이 일을 해왔거든요. 아, 대표님의 지금 대답에서 되게 이 직업에 네. 되게 독특한 부분이 나오는데 네. 보통은 명퇴를 하실 분이면 대부분은 은퇴를 생각하실 텐데 네. 명퇴를 하시는 분이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직업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. 그럼 그렇죠. 아, 정년이 네, 그 부분이 굉장히 좋죠. 연령이나 이런 게 제한이 없고, 정년이 전혀 없는. 네, 정년이 없죠. 그래서 명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또 생각을 하세요. 특별히 HR 쪽에 있는 분들은 그렇거든요. 네. 이 헤드헌팅 하는 일 자체가 네. 뭔가 감정적인 거, 네. 심리적인 거, 네. 뭐 주관적인 부분이 중요한 건가요? 중요하죠. 네. 중요하죠. 이게 저희 일이 뭐가 데이터로 쫙 나오는 게 아니에요. 네. 매뉴얼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좀 포괄적이에요. 굉장히 심리적인 거, 창의적인 거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. 심리적으로 캐치를 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죠. 제가 아까 대표님 시작하신 나이가 45세. 제가 딱 그런 나이인데 네, 이 일을 시작하기 적합한 나이가 꼭 45세는 아닐 것 같거든요. 네, 딱 그렇죠. 언제쯤 시작하면 딱 좋을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. 이 일은 사실은 본인이 원할 때 그게 바로 좋은 시간일 것 같긴 한데요. 아주 어릴 때는 사실 안 되고요. 경력이 좀 있어야 돼요. 어느 분야에서거나 경력이 한 10년 정도, 15년 정도 있는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그 포지션을 원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을 리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주니어급일 때는 안 되고요. 보통 차 부장급 이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때 되면은 왜 많이 지치잖아요. 네. 회사에서 많이 지치고 내가 이 일로 평생 더 갈 수 있을까? 이런 고민도 되고 그럴 때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것 같아요. 대표님께서는 이제 한 10년 정도 그런 분야를 일하고 시작하면 좋다고 하셨지만 네. 대표님 사례는 네. 사실 완전히 제약이랑은 전혀 관계없는 분야에서 일을 하시다가 네. 네. 헤드헌터를 하셨는데 네. 그게 또 그건 걸 들어보면 굳이 뭐 그런 경력이 필요하나?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. 네. 맞아요. 굳이 필요 없기도 해요. 그래도 젊은 분들이 하기는 그렇게 쉽진 않은 게 왜냐하면 저희 잡이 기본급이 없어요. 기본급이 완전 없고 새로운 셈인데? 네, 석세스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 개 석세스가 되면은 굉장히 그 보수가 크거든요. 네. 그런데 이거를 쉽게 선택하기는 어려워요. 더군다나 젊은 분들은 그때는 현업에서 그냥 경력을 쌓고 고정급이 또 필요할 때고
그런데 어느 정도 경력이 되신 분들은 뭐 그분들이 뭐 고정급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야 되나?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주니어급들은 아무래도 고단하죠.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퇴를 하게 됐을 때 갑자기 닥쳤을 때 막막하잖아요. 아무 일도 더 할 수가 없는데 네. 그때는 정말 좋은 타이밍이죠. 아니면은 저처럼 아무 제약 배경이 없다가도 제약을 할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이 헤드헌터가 되는 거는 그렇게 딥하지 않아도 되거든요. 깊이보단 넓게. 네네, 그렇죠. 예. 그게 좀 중요하죠. 아주 늦게 시작하셔도 되는데요. 제가 경험으로는 사실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. 왜 각 사람들이 살면 다 개인적으로 고집이 생기잖아요. 네. 그 살아가야 되니까 그 고집이 생기는 거거든요. 네네. 이 고집을 그냥 이렇게 안고서 다른 업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대표님 지금 나이가 연세가 좀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. 맞아요. 제가 본인 스스로에 대한 어떤 아, 그런 네, 맞습니다. 너무 늦게는 좀 힘들지 않나. 적어도 40대 후반, 50대 초반까지. 그럼 어떤 사람이 헤드헌터 하는 게 좋아요? 그러니까 이렇게 막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뻔한 얘기 말고 네. 진짜 현실적으로 네. 정말 속살을 좀 보여주세요. 근데 진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이게 좀 광범위해요. 좀 모호해요. 그리고 막연해요. 저희 업무가.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좋나요? 뭐 딱딱딱 1번, 2번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은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이에요.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거든요. 공감 능력. 네, 공감 능력도 그 중에 하나예요. 커뮤니케이션 중에 아주 그쵸. 작은 부분 하나이고 정말 의사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정보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. 그리고 분석도 해야 되고 분석. 그리고 또 심리 이 사람이 지금 심리가 어떤지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다 뭐 커뮤니케이션이야 다 하는 거지 라고 하실 건데 사실은 그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중요해요. 성격은 어떤 성격의 사람이셨습니까? 정리를 해보면 너무 활달하신 분보다는 좀 소심한 분이 더 좋을 수 있어요. 저희 업무가 굉장히 꼼꼼해야 돼요 또. 구직자의 입장에서 네. 그러니까 특정 포지션에 헤드헌터에서 연락이 왔어요. 같은 포지션인데 네. 또 다른 헤드헌터에서 또 오고 네. 또 오고 같은 내용을 계속 저한테 연락이 와요. 네네. 그럴 경우 무조건 첫 번째 연락 온 사람이랑만 해야 되는 건지. 보통 한 고객사에서 한 5개 정도 서치펌 쓰거든요. 작으면 3개, 5개, 뭐 10개 쓰는 곳도 있어요. 그렇게 되면 똑같은 포지션을 주거든요. 헤드헌터들한테.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빨라야 되는 거예요. 찾아서 맞는 분한테 컨택을 해야 되잖아요. 뭐 겹칠 수 있죠. 3명, 4명이 만약에 나한테 같이 연락이 온다. 이러면 커뮤니케이션 해보면서 그때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거죠. 딱 보면은 감이 오실걸요. 이분은 좀 뭔가 있다. 아니면은 뭣도 모르고 한다. 그럼 그래서- 구직자의 입장에서 좋은 헤드헌터를 고르는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? 그거는 그분의 촉일 것 같아요. 연락밖에 없잖아요. 예. 전화 통화를 해보면 이분이 어느 정도 이 업계에 대해서 어떻게 아는지 그리고 어떤 뭐 철학이나 이런 게 있는지 파악이 분명히 되거든요. 저는 그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목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목소리 억양이나 톤이나 아니면 음색 같은 거, 그 사람이 쓰는 단어 같은 거 네. 이런 게 굉장한 힌트가 돼요. 그러면 헤드헌터도 마찬가지일 거잖아요. 그 후보자 입장에서는 헤드헌터도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거든요. 그런 걸 통해서 캐치를 하시는 거죠. 그래서 뭔가 신뢰가 가는 그리고 좀 프로페셔널한 그런 사람한테 내가 당연히 제 레주메 드리겠다. 그리고 저를 리드해달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. 근데 신뢰감도 참 중요한데 이게 제 사례. 네. 많은 헤드헌터한테 연락을 받아봤는데 끌리는 사람은 사실 저한테 뭐 굿즈주 해주는 약간 그러니까 신입인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? 부장님 경력은 이거 반드시 붙어요. 무조건 될 것 같아요. 뭐 그런데 결과는 안 좋고 근데 이제 좀 높으신 분들 있죠. 서치펌의 이사님이나 대표님 좀 연차가 있으신 분들은 너무 저한테 사무적으로 말씀하시고 좀 그런 게 있어요. 좀 그러니까 좀 냉정하다고 해야 되나? 그게 나은 거예요. 아. 그분들이 그러면은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. 음. 굉장히 냉철해야 되는 게 맞죠. 이분들의 경력을 정확하게 판단해줘야 되는데 되지도 않게 될 것 같다. 굉장히 좋으시네요. 이거는 초짜 냄새가 너무 나요. 네, 솔직히. 맞아요. 그러면은 후보자분으로서 그런 분들을 걸러내야 되는 게 필요하죠.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러거든요. 지금 이직 타이밍 아니다. 왜 이직하려고 하느냐. 여러 가지 이유를 막 대시잖아요. 그러면 다른 데 가면 그 문제보다 더 심할 수 있다. 이렇게 그 자체로는 냉철하게 판단을 해줘야 돼요. 왜냐하면 이직하실 때 그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. 본인도 내가 왜 이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후보자분들의 또 잘못은 뭐냐면 내가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고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분이 오히려 고마운 거죠. JM 파트너즈 한선영 대표님 모시고 지금 헤드헌팅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.
혹시 뭐 헤드헌터만이 어떤 느끼는 어떤 감정적인 즐거움 같은 것들 좀 더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? 어떤 때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. 이렇게 후보자랑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. 예. 그런데 후보자가 갑자기 좀 빼요. 맞아요. 빼면서 늦어져요. 입십이라고 하잖아요. 읽고 싶거나 네. 읽고 싶거나 그럴 때 이제 눈치를 채야 되는 거죠. 이분 왜 이러지? 이렇게 이직을 할 때 그분들도 상당히 이렇게 심적인 갈등을 혼자서 막 느끼거든요. 네. 그럴 때 굉장히 접근을 잘해서 그거를 꺼내도록 해야 되는 거죠. 그런 게 어려워요. 네? 솔직해지게끔 만드신다는 얘기예요. 그렇죠. 그 사람의 심리를 나한테 털어놓을 수 있도록 왜 그런지 네.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이분들이 또 뭐 대답 안 하잖아요. 그냥 끝까지 잠수 타면 끝이잖아요. 네. 그거를 끌어내는 게 좀 어려운 거예요. 뭐 불안감이든 뭐든 그렇죠. 어떤 그렇죠. 거든 그렇죠. 그런 솔직한 감정을 네네. 끌어내시려고 하시는 그렇죠,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정작 그분이 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알게 되면 이제 소통하거나 커뮤니케이션 하면 되는데 처음에 그 얘기 자체를 안 하는 거죠. 그냥 피하거나. 우리 1편 할 때 네. 변호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딱 떠올라요. 뭔데요? 의뢰인과 변호사의 어떤 팀워크, 그렇죠. 이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. 그러니까. 그게 이제 저희는 고객사도 또 마찬가지인 거거든요. 고객사도 느낌이 있어요. 뭔가 저희는 보통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피드백이 너무 힘들어요. 잘 뭐 제대로 안 올 때가 많거든요. 네네. 그냥 아무 얘기가 없어요. 그럴 경우 짐작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죠. 왜 저런지. 그 막 탐색을 막 하시고 막 이렇게 네. 하시는 상황인데 보면 네.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잖아요. 네. 그럼 그 과정에서 헤드헌터라는 사람은 굉장히 인내심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한숨 엄청나게. 인내심의 진짜 끝판왕이죠. 처음부터 끝까지 참아야 돼요. 일단 아까 뭐 그런 상황에서도 심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막 마음을 닫을 때도 참아야 되는 거죠. 참고 기다리고 왜 그런지 그 끝까지 쫓아가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런 것처럼 뭐 저희는 후보자 서치 과정도 처음 그렇고 오더 테이킹 할 때도 그렇고 일단은 이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야 되고 후보자 서치하는 게 저희는 어떤 때는 술래잡기, 보물찾기 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. 생각해 보세요. 보물이 있어요, 있기는 반드시 있는데 너무 넓어.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, 변호사님? 예를 들어서 네네네. 넓은 갯벌이 있어요. 네네네. 진주가 100% 있다는 가정하에 네. 진주를 찾아야 돼. 아 그런 마음으로 네, 서치를 하시는군요. 네네.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? 계속 일단 넣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겠죠. 넣어보는데 매번 뭐 지능만 나온다. 네네. 이럴 때 인내를 해야 되는 게 거의 한계에 다다르죠. 아 네네. 계속 더러워지는 손만 보고 진주는 안 나올 때. 근데 이거는 또 독특한 게 진주를 찾아도 네. 그 진주가 나 도망가요. 관심 없어. 뭐 이러면은 또 버려야 정말 다 모든 고생이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. 다듬기도 하세요? 다듬는 과정은 이제 그런 과정인 거죠. 이분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서 그래, 네. 정말 괜찮을 것 같다. 네. 그럼 그 포지션으로 같이 진행해보자. 뭐 이런 과정을 이제 은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. 그분의 어떤 여러 가지 흐트러져 있는 커리어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약간의 보완점 같은 것들을 그런 해갖고 거. 이렇게 하시는 것도 맞아. 한다는 느낌이 좀 네, 그거는 당연히 해드려야 돼요. 그리고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자 자신들이 자기를 잘 몰라요. 그리고 이력서를 썼는데 어떤 때는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안 적어놨어요. 네. 얘기를 하는 과정에 분명히 나왔는데 네. 이거를 왜 안 적으셨나요? 이렇게 하면은 그거 보면은 그냥 다 알지 않나요? 뭐 이렇게 그냥 몇 줄로 해서 간단하게 해서 하면 다 알아서 자기를 알아봐 주는 줄 알거든요. 근데 네.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다 꺼낸 것들을 이제 다시 정리하게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하죠. 이전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네. 나오시면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시고 이런 것도 해드리고 때로는 뭐 정말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. 뭐 적어도 세미 캐주얼 정도를 입으셔야 되는데 진짜 뭐 이런 거 쓰라니까. 이런 거 쓰고 가고. 지금 속사님처럼 하고 가셨다가는 아예 인터뷰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실 것 같아요. 인터뷰장에서. 하고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제가 클라이언트 분하고 같이 검찰청이나 네. 법원 들어갈 때의 그런 그래요? 생각에 비슷한 어. 면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시네요.